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도 올해 1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었죠.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짚어보고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황수욱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제 지금 목이 좀 그래서 제가 할게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속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상황을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좀 생각을 예. 해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시장 주가는 그렇죠. 좌지우지 되고 있고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뭐 2월이나 3월까지만 해도 어떤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뭐 긍정적인 뉴스플로우들에서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던 네. 게 최근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2025년 4월을 놓고 보면요, 그 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월간 그 변동성을 계산을 해보면 올해 4월이 최근 30년 중에 2020년 3월이랑 네. 2008년 10월 다음으로 변동성이 높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시장의 갈피를 잡기 좀 어려운 상황, 특히 이제 매크로 이슈 중심으로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랬던 만큼 특히 이제 뭐 지수 기준으로는 6,200포인트까지 갔던 주식 그 S&P 500 지수가 4,9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우려들이 아직은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시작된 실적 시즌도 결국에는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펀더멘털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4월 24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S&P 500 기업들 중에 34%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이 중에 74%의 기업이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과거 5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77%가 평균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낸 것을 비교해 놓고 보면 생각보다 평균 대비해서는 좀 눈높이가 좀 낮아 있는 상황이지만 네. 실적 시즌을 그러니까 실적 시즌을 앞뒀던 시점 대비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양호하다 이런 쪽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예상보다 양호한 네. 오히려 괜찮은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시장에 좀 훈풍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든 투자자가 주목했던 테슬라 실적 발표했고 그러게요. 어저께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실적을 테슬라는 너무 나쁘게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구글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섞이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서 봐야 될 거냐.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때문에 그냥 입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실적에 따라 안 움직였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볼 때 가이던스를 좋게 주느냐 나쁘게 주느냐에서 계속 가이던스가 나빠진다고 계속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반등해서 한 60~70% 정도는 이제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현재 수준이라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빨리 이제 팔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라 지금 저점은 관세된 저점은 끝났다라고 보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뭐 눌림목의 매수라든 조금이라도 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의 위치 판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의 판단의 기준은 주도 성장 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졌느냐 추세적으로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주도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AI 산업이고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산업에 대해서 우려는 이제 뭐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그동안 끌어왔고 하드웨어의 과잉 공급 우려가 있었던 게 이제 올해 초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딥시크가 그런 우려들을 좀 촉발했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계속 제가 주장해 오던 바는 2월, 3월, 4월 다 저는 이제 뷰가 똑같은데 AI는 초과 수요 상황이다. 초과 수요. 예, AI 하드웨어는 초과 수요 상황이고 과잉 공급 아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뭐 이제 이번 주에 확인되었던 관련 기업들은 이제 실적의 내용들을 전부 뜯어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초과 수요 상황을 다들 공히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를테면 오늘 뭐 아마존이나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도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에서도 그런 이제 징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밸류에이션의 이제 핵심은 관세 관련한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이제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구심이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불거졌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결돼 나가느냐가 단기적인 가격 관점에서 어떤 단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4월 중에 이제 지수는 이제 저점을 좀 통과한 확률이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이제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제 펀더멘털을 계속 이제 챙겨가면서 앞으로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식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이번 실적 시즌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연간 실적 전망을 많이 축소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뭔가 시장의 기대치라든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좀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뭐 방금 구글도 실적을 네. 구글 실적 발표 나온 걸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구글도 이제 그 AI 캐펙스라고 하는 AI 하드웨어, 네.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요 쪽에서 핵심적인 이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시장의 우려는 뭐 관세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이 AI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에 좀 제동을 걸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사실은 구글 실적 발표에서 핵심 관전 포인트는 얘네가 캐펙스 금액 연간 가이던스를 낮추느냐 네. 혹은 뭐 유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2024년까지 구글은 이제 연간 525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를 했었고 네. 이제 올해 초까지 구글이 주던 가이던스는 75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50%나 많은 수준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네. 기존의 스탠스였는데 어제 확인된 바는 뭐 기본적인 이제 EPS라든가 이런 숫자들도 좋았지만 사실은 핵심은 캐펙스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AI 관련 투자를 유지를 할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고객들이 이제 AI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회들을 계속 엿보고 있고 사실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제 기회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 데이터 센터 수요, 서버 수요가 계속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구글이 처한 상황은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캐펙스를 늘려야 되고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뭐 이제 아마존이나 엔비디아가 말했던 그 포인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주도 성장 산업인 AI 하드웨어의 이제 초과 수요 상황을 여전히 시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 측면에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던 부분이다가 구글 실적 그리고 어떤 가이던스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좀 하나의 이제 잣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네. 네.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월, 4월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적 발표 때 처음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새로 가격을 반영을 하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월간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미리 1월, 2월, 3월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놓거든요. 주가에 대해서. 근데 이미 뭐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못 팔았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는 이미 가격에 많이 녹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CEO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덜어졌던 부분들이 당장의 주가 반응이 좀 이제 중요했던 거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 머스크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이제 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정도 어느 정도 활동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는 이틀 정도 도지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테슬라에 집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컨퍼런스 콜 서두부터 나왔다는 것 자체가 CEO가 이제 주가에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인상을 그렇죠. 좀 줬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로보택시라든가 옵티머스라고 하는 다음 이제 기존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왔었던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성장 산업에 대해서 숫자도 유지를 해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좀 표력했던 부분이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주가 기대감 끌어올렸던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머스크랑 베센트랑 싸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더 테슬라에 더 포커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관세보다는 오히려 히토리 관련해서 그 옵티머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걸 못 들고 들어온다 중국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휴머노이드가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제 리쇼링을 했을 때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다 미국은 없다. 그러면은 다 옵티머스로 갈아 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머스크를 데려왔다. 뭐 트럼프가 그래서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제 헤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헤어지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그 헤어지는 느낌 상황이라면 트럼프랑 머스크랑 실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테슬라의 더 업사이드는 그냥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에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가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엔 규제 완화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주규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겠지만 이번 실적 가이던스에서 좀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기존의 계획대로 이제 텍사스에서 그 로보택시를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 뭐 기존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깔고 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덜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그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두드러졌던 부분은 그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또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중국과 뭐 히토류도 있는데 그 자석, 예. 자석이 이제 고게 히토류, 네, 히토류죠. 자석이죠.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뭐 군사용이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뭐죠 공급 차질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을 사실은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희도 테슬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제 중국 기업들과 지금 이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이제 미국 안에서는 이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공급망 이슈는 조금 앞으로는 좀 계속 고려는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 FSD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인데 그 미국의 교통부 장관이 이제 중국과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율주행 택시 출시 앞두고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6월달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6월달 FSD 뭐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거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 테슬라 주가에서 호재 아닌가요?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죠. 네, 그게 네. 일단 그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6월달에 진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은 네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 나온다라고 예. 이제 믿고 가야 되는 가야 상황인 되는 건데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좀 보냐면 제가 사실은 3월에 그 미국 출장을 그 엔비디아 GTC를 아, 다녀오면서 다녀오셨- 거기서 이제 그 테슬라 FSD도 좀 저도 이제 직접 체험을 네.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봤던 것 중에 그 오히려 웨이모가 조금 더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웨이모는 웨이모. 실제로 웨이모는 실제로 운전자가 없이 거기서 상업적인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네. FSD는 여전히 이제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사람이 감독하는, 운전석에 예. 타 있는 상태에서 FSD를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거 뭐 웨이모가 더 대단한 기술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로보택시가 페달이랑 운전석이 없는 로보택시 실제로 운행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게 뭐 처음에는 1, 20대 네. 인데 이게 실제로 뭐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 유의미하게 실적에 찍히는 네. 것은 뭐 내년 하반기 정도일 거다라고 이번에 뭐 얘기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숫자로 조금씩이라도 찍히게 되면 이제 그게 새로운 또 이제 리레이팅의 요인으로서 또 테슬라에게는 그 말씀하신 대로 호재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주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제 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 속도를 낸다는 거죠. 열심히 미국. 도지를 한 보답이 있네요. 브로맨스 결과물이 나오는 거 결과물이 아니에요?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그냥 주시장 보면 보통 저희가 맨날 얘기할 때 5월에 팔고 11월에 사면 무조건 돈 벌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뭐 세린 메이. 네, 세리메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자사주 매입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다시 받쳐줄 수 있어. 그렇게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올해같이 이미 관세로 한번 바닥을 보고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고 왠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닥은 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 채널에서 너무 바닥 멀리 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세린메이를 해야 되나요? 세린메이라는 워딩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5월마다 사실은 누군가는 나와- 하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예, 그죠? 맞아요. 5월마다 네, 이제 네. 맞아요. 이게 뭐 주식이 오르든 세리메이 하세요, 내리든 내리든 세리메이 세리메이 하세요라고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가 된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결국에 이제 적정이라는 걸 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시장이 적정돼 뭐 저평가돼 고평가돼 이런 걸 보고 결국에는 시장이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긴 추세적인 흐름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5월 시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뭐 여전히 이제 우려 요인들이 많고 그 리스크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 이퀄 리스크라는 리스크죠. 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밑바탕이 깔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강하게 방향성 베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레버리지 뭐 사면 안 되는 거죠. 같은 걸 이제 강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어떤 그 AI 주도 산업에 대해서 지금 주가의 상태는 이런 이제 어떤 매크로 우려 때문에 약간은 좀 저평가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주도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네. 제가 뭐 최근에 뭐 이번 주에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다 들어봐도 거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하는 게 AI 과잉 공급 아니에요? AI 관련한 인프라 뭐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우려들이 가격에 반영돼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주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 수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그런 우려들이 반영된 가격은 제가 보는 기준 대비 낮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반영이 다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관세 전쟁 플러스 AI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엔비디아 못 팔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에 팔아서 수익을 받던 부분들이 다 미국 기업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예, 진짜 못 팔게 해서 네. 그러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개발을 해야 하고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뭐 한 20% 30% 빠졌으니까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거를 반영을 다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격이 적정하다 아니면 싸다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4월에 이제 8K라고 하는 그 공시문서를 통해서 그런 공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H20에 대한 중국향 수출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규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 55억 달러를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그 엔비디아의 올해 연간 그 순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한 5%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가 이제 전부 다 결국에는 중국한테 하나도 못 팔아서 그 중국향 뭐 H20칩이겠지만 결국에는 중국향 매출액이 이제 빵이 됐을 때를 상정을 한 충당금을 쌓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5불이에요. 아, 그 정도 일부가 생각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올해 1분기, 2분기 이제 그 지역별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를 놓고 보면은 한 10%가 안 되거든요. 중국향 매출액 비중이 한 7%, 3%,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중국향 매출액에 대해서는 많이 비중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제로 제로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 당일날 주가 반응을 보면 6% 7% 정도 네네. 빠지고 네. 그 뒤로 한 2, 3%더 빠져서 그 정도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좀 반영됐다. 엔비디아를 놓고 보면 거의 이제 반영을 네. 거의 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